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당선자 총회가 있은 직후 정청래 최고위원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저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위로합니다. 신임 국회의장 후보자께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완성체 정당을 위해 심기일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 정권교체의 길을 더 넓히고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저 영상에 바로 이어서 저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승환 위원장께요. 네. 자, 방금 정청래 의원이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사과하는 이제 그런 요지로 말을 했는데 왜 본인이 사과를 하죠? 전 이번 주에 두 번의 침묵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침묵이 한 번 있었고, 7초 뭐 침묵.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당선자를 국회의장 후보자 당선자를 발표할 때 네. 그때 잠깐 또 침묵이 있었어요. 의원들이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지 않고 네. 침묵과 정적이 흘렀거든요. 발표 직후에. 네. 그때 제가 왜 그랬나 되돌아보면은 여기에서 내가 환호하거나 내가 화답하는 걸 보여주면 난 찍힌다. 이게 또 개딸들에게 수박으로 찍힌다라고 네. 해서 그것을 순간 멈췄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정청래 의원이 네. 이제 너희들 내가 잡아낸다 아,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89표의 네. 이름이 누군지 앞으로 밝혀내겠다. 네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서 네. 황제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황제 밑에는 언제나 환관이 있습니다. 아. 그 환관이 내가 너희들 잡아내겠다라고 네. 하는 경고를 한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원식 당선자는 얼마나 기분이 어땠을까? 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와 함께 생각이 난 게 1년 전 이맘때입니다. 네. 1년 전 이맘때 혹시 민주당 원내대표 기억하십니까? 네. 박광훈 원내대표입니다. 박광훈 원내대표가 작년 4월 달에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 이때도 역시 이변이다. 네. 민주당이 자정 기능이 있다. 네. 이렇게 친명과 비명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는데 결국 임기 채웠습니까? 임기 못 채웠습니다. 5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되면서 개딸들의 무수한 협박과 시위와 이런 걸 받으면서 결국 자기가 사퇴하게 됐죠. 네. 이때도 우리는 민주당의 자정 기능을 다시 한번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이 친명과 비명의 화합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건 역시 물 건너갔고 결국은 박광훈 직전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 전처가 바로 우원식 의장 당선인이 본인의 미래를 생각해야 될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말의 희망으로 민주당의 자정 기능이 이 발휘된 부분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하루 만에 나타난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다시 한번 박광훈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공격과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또 똑같이 이재명 대표의 승리로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영상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어서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오늘 상황을 이제 분석해 주신 건데 이승환 위원장님 방금 전에 말씀 중에 환관이라는 표현 네. 이거를 좀 너무 진행자가 듣기에 좀 센 것 같아서 개인적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최측근 이 정도 네. 순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이어서 한 말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사태를 놓고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8월 말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 연임 그 로드맵을 다들 동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것이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제동까지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이 준비했구나 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맨 처음은 친명 중에 핵심인 정성호 의원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그 경륜이라든지 당내 그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성호 의원이 주저앉는 걸 보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 8월 달에 네. 8월 달에 연임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대선 전 1년 전까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방선거 지휘를 하지 못하고 네. 자기 대선 경선 과정을 이끌 당대표를 남겨두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정성호 의원을 그 지방선거 공천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공천을 하고 그리고 그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뇌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대표로 남겨놔야지 본인의 대권 가도에 가장 안전한 그림이 아닐까 하는 그 전략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국회의장 선거에 이변이라는 반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 잡고 연임 가도를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이어서 대권 가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